안녕하세요. 플래닛 팟캐스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만약에 그 새로 뽑은 자동차 10대 중에서 7대가 출고되자마자 막 문이 안 닫히고 엔진에서 물이 샌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당장 뉴스 도배되고 엄청난 불매운동 일어나면서 완전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100% 난리 나죠. 근데 진짜 놀랍게도 이 똑같은 비율의 불량 사태가요. 수억 원, 길게는 막 수십 년간 갚아야 할 대출까지 낀 여러분의 평생 자산, 바로 새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진짜 뼈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토교통부가 2026년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네, 드디어 나왔죠. 최근 6개월간 최다 하자를 낸 불명의 1위 건설사, 바로 순영종합건설로 밝혀졌는데요. 오늘 저희는 이 적나라한 영단이 건설업계에 어떤 충격파를 던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투명해진 정보가 청취자 여러분의 거주 권리를 어떻게 바꾸게 될 것인지 이번 심층 분석 시간에서 아주 샅샅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를 가져오셨네요. 우리가 흔히 그 새집증후군이나 입주 초기에 약간 가벼운 마감 불량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지금 아파트 건설 현장의 품질 저하 문제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상태거든요. 아, 임계점을 넘었다. 네, 오늘 이 데이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지금 이 건설 시장의 민낯이 꽤 뚜렷하게 보이실 겁니다. 맞습니다. 일단 어떤 특정 건설사들의 이름이 지금 도마 위에 올랐는지 살피기 전에요. 도대체 이 아파트 하자라는 문제의 스케일 자체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좀 팩트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중요하죠. 도대체 하루에 얼마나 많은 불만이 접수되고 있는 건가요? 그 상황의 심각성을 보려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줄여서 하심이라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이게 입주자랑 건설사 간에 도저히 협의가 안 돼서 국가기관에 정식으로 심사를 요청한 건수거든요. 아, 둘이 싸우다 안 돼서 국가가 개입해달라고 한 거군요. 맞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연평균 약 4,600건이 접수됐습니다. 작년엔 2025년 한 해에만 무려 4,761건이었어요. 와, 4,700건이 넘어요. 네, 이거 계산해보면 휴일에도 하루도 안 쉬고 매일매일 하루에 13건씩 아파트에 문제가 생겼다고 국가에 신고가 들어온 셈입니다. 하루 13건이요? 세상에. 근데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사실 진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어떤 거요? 보통 입주자들이 새 집에 딱 들어가면 되게 예민해지잖아요. 작은 스크래치 하나에도 막 화가 나고. 그렇죠. 아무래도 수억 원짜리 새 집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신고 건수 중 상당수는 입주자들의 좀 과도한 요구가 아닐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막상 판정 결과를 보니까 완전히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이 데이터의 진짜 핵심입니다.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심사 신청 건수가 총 19,011건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중에서 무려 68.3%에 달하는 7,448건이 이것은 입주자의 예민함이 아니라 건설사의 명백한 시공 잘못이 맞다. 이렇게 실제 하자로 공식 판정을 받았습니다. 68.3%요? 와. 자, 청취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죠. 새 아파트에 문제가 있다고 국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10명 중에 무려 7명은 실제로 건설사로부터 불량품을 넘겨받은 겁니다. 그렇죠. 아까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 차를 샀는데 10대 중 7대가 공장 출고 결합을 안고 나오는 거랑 진짜 정확히 같은 상황이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 하자의 유형을 좀 들여다보면요. 상황은 훨씬 더 암울해요. 어떻게 나오는데요? 이게 단순한 미관상의 불만이 아니거든요. 가장 많이 판정된 하자 1위가 조명이나 배관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기능 불량이었어요. 무려 18%고요. 아예 작동을 안 하는 거네요? 왜?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게 타일이나 마감재가 벽에서 막 떨어져 나가는 들뜸 및 탈락이 15.1%였습니다. 잠깐만요. 타일이 떨어져 나간다고요? 네네. 거기다 건물의 구조적 안정을 위협하는 균열이 11.1%, 벽에 이슬이 맺히면서 곰팡이를 부르는 결로 현상이 9.9%, 그리고 천장에서 막 물이 새는 누수가 7.6%였습니다. 아니 균열의 누수 그리고 타일이 막 벽에서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라니요. 이거는 그냥 눈에 거슬린다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이거 거주자의 생명하고 직결되거나 일상을 완전히 파괴하는 수준 아닙니까? 도대체 수억 원을 호가하는 그 프리미엄 새 아파트에서 왜 이런 원초적인 문제들이 계속 끊이지 않는 거죠? 그 이유를 이해하시려면 이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메커니즘을 좀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발생합니다. 구조적 문제요? 네, 예를 들어서 타일 들뜸 현상을 한번 볼까요? 이게 뭐 단순히 현장 작업자가 본드를 적게 발라서 툭 떨어지고 이런 단순 실수가 아니에요. 시멘트나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으려면 적절한 온도, 습도, 그리고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아, 자연 건조를 시키면 그 양생 과정을 거쳐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충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죠. 근데 최근 몇 년간 PF 대출, 즉 건설 자금 대출 이자가 엄청나게 폭등했잖아요. 그렇죠. 뉴스에 매일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 하루 공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건설사가 은행에 갚아야 할 이자가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비용을 줄이고 입주 날짜를 맞추려고 엑스퍼트 시멘트가 채 마르기도 전에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해버리는 거죠. 덜 마른 시멘트 위에 그냥 그대로 타일을 붙이고 마감재를 싹 덮어버리는 겁니다. 와, 덜 마른 상태에서 덮어버린다고요? 세상에. 네, 그럼 결국 그 속에 갇혀있던 수분이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팽창하고 수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입주하고 한 반년쯤 지나면 타일이 통째로 뜯어져 나가거나 벽에 아주 심각한 결로 현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작업자의 단순한 선실수 이런 게 아니네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출 이자를 막아보려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공사 기간을 그냥 갈아 넣은 결과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건설 속도랑 수익성이 우리 입주자의 안전을 완전히 압도해버린 시스템 붕괴 현상이네요. 그렇다면 아까 그 하자로 판정받지 않은 나머지 약 30%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분들은 진짜로 엄청 예민해서 막 억지를 부린 건가요? 뭐 전부 다 억지라고 볼 수는 절대 없습니다. 사실 이 30% 중에 상당수는요, 법적인 설계 도면이나 최소한의 기준은 되게 아슬아슬하게 충족을 하긴 했어요. 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네, 그런데 거주자가 일상생활에서는 분명히 불편을 느끼는 약간 경계선상의 문제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하자가 아니라고 판정받았을 뿐이지 주거 품질 자체가 낮다는 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거죠. 어휴. 10건 중 7건은 명백한 하자고 나머지 3건마저도 품질을 장담할 수 없는 아슬아슬한 상태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이나 저나 당연히 시선이 다음 질문으로 향하게 됩니다. 네, 누구냐는 거죠. 맞습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의 소중한 보금자리에 이런 결함투성이 집을 지어서 팔고 있는 걸까요? 이제 구체적인 불명예 명단. 네, 이거 한번 샅샅이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네, 국토부가 이번에 공개한 최근 6개월, 즉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의 명단을 보면요. 아주 직관적입니다. 네네. 하자 판정 건수 기준으로 1위는 아주 압도적으로 순영종합건설이었습니다. 오프닝 때 언급했던 그곳이군요. 네, 단 6개월 만에 무려 249건의 세부하자가 판정됐죠. 그 뒤를 이어서 신동아건설이 120건, 빌텍종합건설 66건, 라인 56건, SG건설 55건 순이었습니다. 와, 반년 만에 249건이요. 순영종합건설 아따트에 입주하신 분들이 겪었을 그 스트레스가 진짜 상상조차 안 되네요. 근데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명단을 5년 누계 기준으로 쭉 펼쳐서 되게 유심히 살펴봤거든요. 네, 어떠셨나요? 여기서 진짜 흥미롭고 위화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최근 5년 누계 1위도 383건으로 순영종합건설이 맞는데 그 밑으로 대명종합건설, SM상선, 제일건설 같은 진짜 굵직한 이름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익숙한 이름들이죠.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대우건설이 5위 안에 떡하니 들어있고요. 순위를 22건까지 살짝 넓혀보면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현대건설, 롯데건설까지. 와, 진짜 다 나오네요. 네, 대한민국 시공 능력평가 10위 안에 드는 우리가 진짜 매일같이 TV 광고에서 보는 그 화려한 프리미엄 1군 브랜드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뼈아픈 대목이죠. 이름만 들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아는 대형 건설사들이 불명예 명단에 줄줄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겁니다. 이 1군 브랜드 대형 건설사들이 진짜 실력이 없고 무능해서 하자를 많이 낸 걸까요? 아니면 이들이 워낙 전국 방방곡곡에 거대한 단지를 막 수만 가구씩 많이 지어대니까 그냥 통계적으로 하자가 많아 보이는 약간 착시 현상일 뿐인 걸까요? 아, 그 부분이죠. 네, 청취자 입장에서는 이거 내 집 마련의 꿈을 배신당한 것 같으면서도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실제로 대형 건설사들이 이런 명단이 공개될 때마다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는 방어 논리가 딱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우리는 1년에 수만 가구를 짓는다. 100가구 짓는 조그만 회사랑 절대적인 하자 건수만 비교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뭐 듣고 보면 그럴듯하긴 하네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변명을 아예 차단하고 통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주 날카로운 지표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오, 어떤 지표인가요? 바로 하자 판정 비율입니다. 아, 단순히 절대적인 분량 건수가 아니라 공장에서 생산해낸 전체 물량 대비 불량품이 도대체 몇 개나 나왔는지 퍼센트로 계산을 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해당 건설사가 공급한 전체 가구수 대비 실제로 판정받은 하자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딱 산출한 겁니다. 오, 합리적이네요. 네, 이 기준의 필터를 들이대면요. 순위표 양상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최근 6개월 비율 기준으로 보면 1위가 빌텍종합건설인데 비율이 무려 244.4%입니다. 네, 244%요? 네, 2위가 정우종합건설 166.7%, 3위가 순영종합건설 149.1%입니다. 잠깐만요. 이 266.0%라는 수치는 수학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가구 수가 100가구인데 하자가 244건이 나왔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네,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공급한 가구 수보다 하자가 2배 이상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헐, 2배나요? 네, 평균적으로 계산해보면 모든 세대가 거실에 하나, 안방에 하나 이런 식으로 집집마다 최소 2건 이상의 아주 치명적인 하자를 안고 입주했다는 의미죠. 와, 진짜 어이가 없네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충격적인 건 5년 누계 비율 통계예요. 더 충격적인 게 있다고요? 네, 중소건설사인 지유종합건설은 무려 2660.0%를 기록했습니다. 네. 2660%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삼도종합건설은 1687.5%, 지양종합건설 1681.3%입니다. 와, 2660%면 제가 지금 귀를 의심했네요. 한 세대당 하자가 막 26건씩 쏟아져 나왔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거는 집이 아니라 그냥 아파트 모양을 한 재난구역을 돈 받고 분양한 거 아닙니까? 네, 재난구역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죠. 이 두 가지 지표, 즉 단순 건수와 공급 대비 비율을 이렇게 교차해서 쫙 보면요. 대한민국의 아파트 건설 현장이 지금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양갈래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아, 양갈래로요?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우선 대형 건설사들은 비율 기준으로는 다행히 순위권에서 빠지지만 여전히 건수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죠. 그렇죠. 여전히 상위권에 이름이 보이죠. 이 말은 이들이 본사 차원의 품질 관리 시스템 자체는 존재하긴 하는데 현장이 워낙 방대하고 하도급에 재하도급이 꼬리를 무는 이 복잡한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말단 현장 작업자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걸로 의미합니다. 아, 지시는 내려가는데 밑단에서는 안 지킨다는 거네요. 네, 시스템의 모세혈관이 꽉 막혀 있는 거죠. 반면에 방금 들으신 그 비율 기준에서 막 수천 %를 기록하는 중소형 건설사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여긴 또 뭐가 문제인가요? 이들은 애초에 감리나 품질 관리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나 자본 자체가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시공의 완전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치명적인 역량 부족을 시사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대형사는 거대한 현장을 촘촘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뻥 뚫린 구멍이 문제고 중소형사는 아예 기본적인 집짓기 역량 자체가 부족한 곳들이 섞여 있다.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까 도대체 이 총체적인 난국을 국가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진짜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이렇게 실명을 만천하에 까발리는 네임 앤 쉐임 전략이잖아요. 네, 망신주기 전략이죠. 근데 이게 정말 현실의 건설 현장에서 먹히고 있습니까? 솔직히 거대 자본을 가진 건설사들이 정부 명단 하나 띡 발표한다고 콧방귀나 꿰까 싶기도 한데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식당 문 앞에 식품위생등급 C라고 크게 막 빨간 딱지를 붙여놓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 식당 앞에요? 무조건 안 가죠. 그렇죠. 아무리 유명한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이라도 그 딱지가 붙는 순간 손님은 발길을 뚝 끊을 겁니다. 네네. 아파트도 똑같습니다. 통계를 보면 이 네임앤쉐임 전략이 꽤 강력하고 확실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 증거가 있나요? 네, 국토교통부의 최근 분석 데이터를 보면요. 2024년 10월에 3차 명단이 딱 발표된 기점부터 아주 유의미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어떤 변화죠? 전체 하자 접수 건수랑 판정 건수가 지속적인 하락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오, 진짜로? 분량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군요. 건설사들이 드디어 국민 눈치를 좀 보고
지갑을 열어서 고치기 시작한 겁니까? 맞습니다. 특히 아파트 브랜드 가치가 곧 그 회사의 주가와 생존으로 직결되는 대형 건설사들의 태도가 진짜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이 불명예 명단에 자기네 브랜드 이름이 오르는 것을 피하려고요. 입주자가 하심위에 정식으로 분쟁 조정을 신고하기도 전에 건설사 고객센터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그냥 보수공사를 끝내버리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아, 하심이 통계 잡힌다는 것 자체가 결국 우리가 입주자 말을 안 듣고 버티고 버티다가 국가기관까지 끌려갔다는 아주 부끄러운 꼬리표니까 그 전에 알아서 빨리 고쳐주게 되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결과로 과거 1차 발표 때만 해도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하던 대형 건설사들의 순위가 이번 발표에서는 되게 눈에 띄게 뒤로 밀려나는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야, 이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시장의 자정작용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되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가장 현실적인 궁금증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명단 공개해서 건설사 군계를 잡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게 당장 이번 달에 새 아파트에 입주해야 하는 분들 혹은 지금 천장 누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신 분들의 실생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느냐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다행히 관련 제도가 드디어 소비자의 손에 무기를 쥐어주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 무기요? 네. 현재 규정을 먼저 볼까요? 하자위가 조사 끝에 이건 하자가 맞다고 판정을 딱 내리면 해당 건설사는 60일 이내에 무조건 보수공사를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행 결과를 국가 전산망인 하자관리 정보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죠. 아, 60일이라는 데드라인이 있긴 있었네요. 하지만 지금까지 입주자 커뮤니티나 카페 이런 데 글 올라오는 거 보면 건설사가 자기들끼리 시스템에 고쳤다고 서류 올렸다는데 내 눈엔 여전히 엉망진창이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확인하냐 면서 막 답답해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네, 그게 바로 극심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었습니다. 정보 비대칭이요? 네, 입주자는 시스템에 뭐가 올라가는지 모르니까 건설사가 서류상으로만 쓱 처리하고 넘어가려는 꼼수가 가능했죠.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가 도입한 첫 번째 획기적인 개선 사항이 바로 알림 서비스입니다. 알림 서비스요? 네, 앞으로는 건설사가 이행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그 즉시 하자를 신고한 입주자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SMS 문자 알림이 전송됩니다. 와, 이거 정말 엄청난 변화네요. 마치 우리가 온라인 쇼핑을 할 때 내 택배가 지금 곤지암 허브에 있는지 우리 동네로 오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것처럼 내 집의 수리 행정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지켜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문자 띄고 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있나요? 모바일 앱이나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서 건설사가 올린 수리 전후 사진, 그리고 관련 증빙 서류를 입주자가 직접 자기 눈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전면 대편됩니다. 오, 증거 사진까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건설사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충 덮고 넘어가는 게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거죠. 야, 소비자가 직접 감시자가 되는 시스템이네요. 여기에 건설사들의 숨통을 꽉 조이는 두 번째 개선 사항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명단 공개의 파급력을 극대화하는 조치인데요. 지금까지는 국토부가 반년에 한 번씩 보도자료를 텍스트로 뿌려서 명단을 알리는 방식이었어요. 네, 뉴스에 나오면 그때 알았죠. 하지만 다가오는 2026년 하반기, 즉 7차 공개 시점부터는 이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 전체가 하심위 홈페이지 첫 화면에 365일 내내 상시 게시됩니다. 와, 이거는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한 소식이겠는데요. 그렇죠. 거액의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청약 버튼을 누르기 전에 그냥 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에 쓱 들어가서 아, A건설사는 지금 누수하자가 1위네. 여기는 무조건 패스해야겠다 하고 실시간으로 필터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소비자가 아파트라는 이 초고가 상품을 구매할 때 해당 건설사의 과거 하자 이력을 가장 직관적이고 강력한 선택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무기네요. 네, 이렇게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되면요. 시장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건설사들은 진짜 죽기 살기로 품질 관리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네, 정말 복잡하게 꼬여있던 문제들이 데이터와 투명성이라는 햇빛을 받으면서 조금씩 풀려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방대한 하자분쟁 데이터를 깊이 파헤쳐 보면서 확인한 핵심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6개월간 순양종합 건설을 필두로 한 수많은 건설사들이 여전히 무더기 하자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네, 심각한 수준이었죠.
특히 입주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한 10건 중 무려 7건이 건설사의 실제 시공 잘못으로 인정되는 그 씁쓸한 현실, 그리고 대출이자를 아끼기 위해 시멘트가 마르기도 전에 타일을 붙여버리는 건설 현장의 구조적 모순은 여전히 아주 뼈아팠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강력한 희망도 보았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명단 공개, 즉 네임앤시임 전력이 대형 건설사들의 브랜드 가치를 압박해서 실제 하자 발생 건수를 줄이는 효과를 제대로 입증하고 있었죠. 수치로 증명이 됐으니까요. 네, 더 나아가 내 집 수리 과정을 택배처럼 추적할 수 있는 SMS 실시간 알림 시스템과 모바일 열람, 그리고 홈페이지 상시 명단 공개가 확정되면서 청취자 여러분의 거주 권리와 알 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보호받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점을 오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결국 그동안 건설사들의 장부 속에 꽁꽁 숨겨져 있던 정보를 끄집어내어서 소비자가 볼 수 있게 투명하게 만든 것. 그 단순한 조치 하나가 끄떡없을 것 같던 이 거대한 건설 생태계의 체질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똑똑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깊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어떤 문제죠? 하자 명단 하나를 투명하게 공개했을 뿐인데 그 콧대 높은 거대 건설사들이 움직였고 아파트 품질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억 원의 빚을 내어 전 재산을 걸고 뛰어드는 이 거대하고 여전히 불투명한 부동산 시장에서 소비자인 청취자 여러분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뒤바꾸기 위해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낱낱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또 다른 가려진 정보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마주할 다음번 새집의 현관문 너머에는 부실공사의 두려움이 아니라 온전히 보장받는 권리와 쾌적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